협박이나 난동이 무서워서 한 일주일 동안 도피하고 한강도 몇 번 가봤다 뭐 이런 말씀을 좀 하시거든요. 안녕하세요. 발해증 변호사 김용현입니다. 피가 잘 돌아야 사람이 또 건강하듯이 기업 같은 경우도 돈이 잘 돌아야 됩니다. 최근 트럼프 사태로 기업이 상당히 어려우시죠? 관세를 엄청나게 극단 투여를 하고 있으니까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거죠. 최근 상담한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자를 거의 8%까지 이자를 냈다고 합니다. 이자 납부할 날 다가오고 월급날 다가오는데 거의 잠이 오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. 이런 상황이면 회생을 할 거냐, 기업 파산할 거냐, 이게 판단 기준이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. 근데 회생이든 파산이든 가장 큰 문제는 부도가 났다는 것이죠. 통상 보증서 발급도 안 되고 대출도 안 됩니다. 기업 같은 경우는 자금 수혈이 가장 큰 이슈인데 대출을 받지 못해서 현금 유입이 안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되죠.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파산과 회생과 같은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. 파산 같은 경우에는 자산을 모두 처분하고 채권자한테 배당시킨 후에 회사를 없애는 겁니다. 근로자들이 다 퇴사를 했다든지 공장에 있는 기계들이 다 경매로 넘어가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기업 파산이 맞습니다. 공장이나 부동산은 다 처분시켜버리고요. 회수한 돈으로 채권자들한테 배당시켜주고 법인을 없애버립니다. 그런데 회생 절차는 어떻게든지 기업을 살려서 기업을 끝까지 운영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? 그럴 때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기업 회생 절차입니다. 모든 부채를 부담하지 않는 상태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거죠. 이자가 몇 천만 원인데 이 이자만 막아줘도 우리 회사는 충분히 살아날 수 있다. 거래처도 유지가 되고 그동안 캐시플로우도 나왔고 이런 기업은 기업 회생이 맞습니다. 모든 강제 집행을 기본적으로 중단을 시키고 모든 부채를 변제를 다 중단을 시킵니다. 부채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더 이상 대출 받을 일이 없습니다. 그러면 채무 조정은 어떻게 하냐? 부채의 30~40%는 10년 분할 변제를 하고 나머지는 출자 전환 및 면제 처리하는데요. 출자 전환을 하지 않으면 채무 면제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게 됩니다. 부채 대신 주식을 주게 됩니다. 그래서 채무 면제 이익이 발생 안 시키는 구조가 되는 거죠. 그럼 기존에 있는 매출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모든 부채를 부담하지 않는 상태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거죠. 아주 쉽게 설명하면 회생과 파산은 그 차이입니다. 파산은 영업을 당장 정지하는 것이고 회생은 계속 영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. 이럴 때 기업회생 제도는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친기업적인 제도임을 잘 인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최근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게 홈플러스 기업회생이지 않습니까? 언론에 나온 회생 채권도 지금 2조 원이 넘는 규모거든요. 거래처도 많고 그 종업원, 종사자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일시적으로 딱 중단을 시켜버리면은 그 사회적 파장은 엄청납니다. 지금 홈플러스도 보면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 부분에 따라서 소비자들도 물품도 구매 가능하고 거기 있는 종업원들도 일자리를 잃어버리지도 않고 거기 있는 채권자들도 계속 납품을 함으로써 그 매출을 유지할 수 있고 정상적으로 시장에 다시 나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. 대표님들은 기업을 한 20년 동안 운영했기 때문에 기업을 곧 자기로 생각합니다. 기업 회생 절차를 밟으면 자기가 곧 무너지고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인맥, 그 쌓아왔던 명성이 다 무너진다고 생각하셔서 기업 회생 파산을 주저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. 어떤 대표님 같은 경우는 한강도 몇 번 가봤다 뭐 이런 말씀을 좀 하시거든요. 특수 콘크리트를 제조해서 판매하시는 분인데 좋은 제품이라서 저희들이 회생 개시 결정된 이후에 활주로 공사에 상당히 많은 납품을 해서 기업이 잘 살아나고 지금도 고맙다고 연락이 많이 오시는데 저도 상당히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. 이 기업회생 절차 진행을 상당히 은밀히 진행합니다. 은밀히 진행하고 은행권 같은 경우도 전혀 모르게 진행하다가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에 상당히 협조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. 기업회생을 하게 되면 거래처 입장에서는
원자재를 납품을 안 하게 됩니다. 왜 그러냐면 원자재 납품을 하게 되면 그 대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되고 고객사 입장에서도 이 회사가 회생을 한다? 이 회사와 계약을 끊고 다른 대체 업체를 찾기 시작하거든요. 그러니까 회생이란 말이 딱 나오는 순간 실질적으로는 이 회사는 거의 매출이 끊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제가 아는 사례 중에 예전에 모 기업이 있었는데 회생을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준비했던 모양입니다. 자산 유출이 일어나고 주식이 폭락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. 이럴 때 기업회생은 준비를 해놨다가 갑자기 들어가는 게 아마 제 생각에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게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물품을 납품했는데 기업회생이 들어갔다? 내 채권 어떡하느냐? 난동 부리고 우리 회사에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심지어 어떤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협박이나 난동이 무서워서 한 일주일 동안 도피하고 그러나 이게 회생 절차를 진행해보면 영업을 중단하는 게 아닙니다. 계속 영업을 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협력사의 물건을 계속 매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. 물건을 납품하자마자 바로 즉시 현금을 주게 되거든요. 어느 누가 부도난 회사에 그 여신을 주고 한 달, 두 달 정산 기회를 주겠습니까? 그 협력사 입장에서는 부도나서 내 채권을 떼일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계속 현금을 주면서 내 물건을 매입을 해주거든요. 실질적으로 나중에 집회를 할 때도 다 동의를 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기업회생 절차를 잘 모르시니까 파산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고 거의 자포자기 상태로 모든 거 놓으려고 하는 분이 꽤 많으시거든요. 어떻게든지 기업을 살려서 기업을 끝까지 운영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? 법무법인 발의정이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.